상추 심을 데가 없어 비닐봉지에 흙 넣어 상추를 심어 따먹으니 가족들이 대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열무를 심어 솎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심어 놓으니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흙 만들고 봉지에 담아 이렇게 하늘에 걸어 두는 것은 제 영상에 있으니 이 영상 최종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시행착오한 것은 봉지를 두 벌로 싸고 걸어 놓은 봉이 여름에 뜨거워지니 비닐 손잡이 부분이 녹아 떨어지는 것이 간혹 생겼습니다. 새 봉에 부직포를 감아 뜨거운 열로 봉지가 녹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를 보완하면서 봉지 재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8월 31일 손자들이 브로콜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105구 한 판을 인터넷에 구입 배달을 받아 놓으니 손바닥 농장 그 한 판을 다 심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웃에도 몇 포기 나눔하고 그래도 아마 열무 다 솎아 먹고 남은 빈 봉지 이런 그대로 포대가리 즉 봉지만 새로 갈아 거기에 브로콜리를 심었습니다. 원래 브로콜리는 노제 심을 때도 적어도 40 내지 50cm 띄어 심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딱히 더 심을 채소도 없고 브로콜리 모종은 남고 호기심 반으로 여기에 심었습니다. 노제 심은 브로콜리는 여름 막바지 해충들의 공격이 심해 결국 농약 방제를 한번 하였습니다. 1m 30-40cm 떨어진 이 공중에 매달린 여기에는 하늘 천국이어서 그런지 해충의 침입이 없이 약 한 번 치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월 13일 노제 심은 것이나 하늘에 심은 것이나 해충이 잎을 깔아먹고 안 깔아먹고 하는 차이 외에는 다같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벌레가 없어 잎이 말짱한 하늘 브로콜리가 어쩌면 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봉지 간격이 한 뼘밖에 안 되니 서로 잎이 겹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9월 17일 브로콜리 모습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니 역시 배추가 작물이어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이 지난 10월 3일 브로콜리 심은 지는 한 달하고 9일이 지난 셈입니다. 봉지 간격이 좁아도 공중에 있으니 브로콜리 저들끼리 알아서 겹쳐 살고 있습니다. 입체적이니 다행입니다. 10월 17일 브로콜리 모종은 심은 지 한 달 23일이 지났습니다. 노지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직 고대하던 꽃은 맺히지 않았습니다. 송잎을 젖혀봐도 또 송잎만 보입니다. 브로콜리 아랫잎이 말라 떨어집니다. 그저 이때도 이런 현상은 봉지에 흙은 적고 브로콜리는 커가니 때로 물이 부족하였고 제때 급수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브로콜리를 모종을 심은 지도 2달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노지 브로콜리는 역시 땅에 심은 탓인지 몰라보게 자라 하늘 브로콜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송잎을 제쳐보면 기다리던 꽃봉오리가 귀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탁 위에 얹어놓고 먹는 것은 브로콜리 꽃봉오리입니다. 10월이 저물어 갈 때 손바닥 아줌마가 자칫 이렇게 하다가는 봉오리는커녕 양배추처럼 잎만 먹고 말겠다는 걱정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브로콜리를 심는다면 올해처럼 8월 하순에 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열흘은 앞당겨 8월 15일 전에는 심어야겠습니다. 하늘 브로콜리 역시 꽃봉오리가 올라와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심어본 브로콜리 봉오리를 보니 참 신기합니다. 이제 잘하면 손자들이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가 되지 싶습니다. 봉지 크기보다 브로콜리가 더 크니 급수장치로 한 점적 테이프 하나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 한 줄을 더 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가끔 물뿌리개로 보충해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누런 하엽이 몇 잎 나올 때는 그저 관수 부족하니 생각하였던 것이 하엽 중심으로 보라색으로 변한 잎들이 시간이 가니 이렇게 군데군데 누렇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인산 결핍인 것 같습니다. 처음 모종을 심을 때 봉지 가리만 하지 않고 거기에 질소 인산 가리 밑비료도
새로 넣고 퇴비도 살짝 넣어 흙을 새로 만들어 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역시 농사는 한 가지만 삐끗해도 그 자리가 남습니다. 이 브로콜리가 저보고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산 비료에 대한 체험 공부입니다. 부랴부랴 수용성 인산인 인산가리, 인산칼슘 간주를 연이어 하였습니다만 정세는 호전되지 않고 열매가 커갈수록 결핍 현상은 이렇게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따뜻한 계절도 아니고 이미 11월 모든 비료 흡수가 늦은 철이고 그것도 질소나 가리가 아니고 인산이니, 아시다시피 인산은 늘에 터진 데다가 날씨가 추우면 더 꼼짝 안합니다. 제가 아는 인산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작물이 흡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앞에 올린 게으르고 늘에 터진 인산 성질에 대한 영상에서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종을 심을 때 밑비료를 넣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추나 열무 재배는 봉지에 흙이 반만 들어있어도 충분하나 이렇게 덩치가 큰 상추의 수십 배나 되는 브로콜리를 심는데 흙을 보충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11월 20일 모종 심은 지 87일째. 그래도 이 브로콜리는 고맙게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잎이 항엽으로 변하고 말라 떨어져도 마지막 남은 소고 잎으로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기대만큼은 탐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식탁에 올릴 정도로는 커가고 있습니다. 비록 촘촘하게 걸어둔 봉지이지만 노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키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심었던 브로콜리 공중 봉지 재배. 상추처럼 덩치가 작지 않고 이렇게 봉지보다 더 크고 다닥다닥 걸어 두어도 공간이 있으니 잎이 겹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밑비료 섞기와 봉지에 흙 더 넣기가 이 두 가지만 고쳐 다음에 재배하면 기대만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지 재배 브로콜리가 어른 주먹이라면 이번 봉지 재배 브로콜리는 어린아이 주먹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봉지 재배도 이 두 가지만 고치면 충분히 어른 주먹만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 아줌마는 자꾸 주문을 넣습니다. 내년에는 봉지 재배를 더 늘려 봄에는 상추, 여름엔 열무,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를 심어 먹자고. 아마 내년에는 중고 파이프 상사에 들러 파이프 더 사와서 손바닥 밭 삥 둘러가며 말목 박아 봉지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 이걸 보고 농사를 안 짓고 설치 미술 한다고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종 심은 지도 90일, 벌써 결구 기간이 지나니 노지 브로콜리는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지나면 이놈들이 씨앗 만드느라 여물어지지 싶어 큰 것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것은 물론 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 재미가 늙어막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제가 농사 지은 거라 그런 느낌이 드는지 사서 먹는 것보다 더 고소합니다. 또 이것이 텃밭 농사 재미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